세계 경제학 필독서 20세기 15폴 A 세뮤얼슨과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세뮤얼슨 이 경제학 1948년 현대 경제학 아버지의 시대를 뛰어넘는 경제학 교과서. 폴 앤서니 세뮤얼슨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1970년 제2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 케인스 경제학을 접목시켜 신고전학파 종합 이론이라는 학문 체계를 완성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현대 미국의 경제학자로 미국 경제학 회장을 역임했다.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폴 세뮤얼슨은 내가 국가의 경제학 교과서를 쓸 수만 있다면 누가 국가의 법조문을 쓰거나 고급 논문을 쓰는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948년 30대 초반에 처음 세뮤얼슨의 경제학을 출간한 당시 세뮤얼슨은 이미 10년차 경력의 경제학에 수학적 정밀성을 적용한 학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학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저서가 자기 학문의 기본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겠지만 세뮤얼슨도 60년 후인 90대에 제19판의 서문을 쓰리라고는 상상 못했을 것이다. 현재 이 책은 전 세계 40개 언어로 출간되어 4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이 같은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케인스 이론을 들 수 있다. 고전파 경제학 이론의 목매는 노교수들과 케인스의 고무된 소장파 교수들 간의 학문적 분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세뮤얼슨의 경제학은 케인스 학파를 소개한 첫 번째 교과서는 아니지만 케인스 학파를 소개한 교과서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책이다. 경제를 시장의 힘에 맡겨두기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보수파는 이 책을 좌파 또는 사회주의 서적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뿐이었다. 세뮤얼슨이 보기에 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경제 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대공황에 뒤이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진 직후 전쟁이 발생했다면 최소 규모의 시장 국가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 다음 읽기 편하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대부분의 교과서와 달리 딱딱하지 않다. 자조적인 유머도 담고 있고 냉소적인 인용구도 담고 있으며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학 공식이 적당히 포함되어 경제학 교과서의 본이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내용이 보완되어 왔기에 여전히 긴 생명력을 가지고 사랑받고 있는 것일 테다. 1985년 판부터는 예일 대학교의 교수였던 윌리엄 노드하우스도 집필에 참여했다. 환경경제학자인 노드하우스는 공해,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거래 체제 등의 항목을 담당하며 이 책에 현대적인 정서를 불어넣었다. 이념을 초월한 책. 세뮤얼슨은 제19판이 출간될 때 중도주의자의 선언이란 제목의 서문을 썼다. 그가 생각하기에 중도주의자는 엄격한 시장 규율과 정부의 공정한 감독이 결합된 경제를 지향한다. 세뮤얼슨과 노드하우스는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도 나태하고도 어리석은 자유지상주의 때문에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강화되지 않아 전 세계가 경제재난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확신했다. 중도주의적 접근법은 이념과는 무관하고 근거에 초점을 둔다면서 지난 20년간 경제에 일어난 사건만 보더라도 규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와 계획경제 모두 번영으로 가는 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노선대로 운영되었다면 폭지제도, 최저임금, 국립공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규제같이 세계 각국의 시민 대다수가 찬성한 정책이 시행될 수 없었으리고도 지적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치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다. 시장체제는 생산자들에게 손익의 형태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에 따라 사회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그러나 효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자체가 열려있고 제대로 기능할 때만 작동한다. 시장에 결함이 있으면 환경오염이나 독점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까지 발생한다. 완전 경쟁은 존재하더라도 희귀하다. 세뮤얼슨의 경제학 신고전 학파 종합 이론. 세뮤얼슨은 1958년에 제4판에서 처음으로 신고전 학파 종합 이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더 이상 경제학이 케인스주의나 그 반대주의로 딱 잘라 나뉘지 않는다고 말한다.
케인스 이론이 주류 경제학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전 학파의 주장과 달리 자유방임 경제에는 투자와 고용의 균형을 바로잡는 자동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민간 부문이 지출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지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하고 책정하며 최종 대출자 역할을 해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후에 나온 개정판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세뮤얼슨과 노드하우스는 경기 침체기에는 적자 재정이 괜찮지만 평상시에는 투자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특정 연도에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 군사, 교육, 복지, 보건의료 지출을 위해 돈을 빌려야 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산더미 같은 장기 채무가 한층 더 늘어나 이후 세대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독립 이후 200년 동안 대부분 균형 예산을 유지했지만, 냉전 기간에는 사회 지출과 군비 지출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 시절의 세금 감면으로 정부의 적자가 가중되었다. 저자들은 2009년에 미국 정부의 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GDP 대비 가장 큰 규모인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는 식의 재정 정책이 단기 지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활용 사회 자원의 사용을 증진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행하는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이 가하는 환율 압박 때문에 그 효과는 상쇄되곤 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자기 파괴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거시경제학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는 정부의 경제 운영을 신뢰하느냐 여부로 정해진다. 신고전학파 종합 이론은 시장의 실패가 적어도 단기간은 되풀이되어 자본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는 한편, 시장이 자원의 최적 활용, 생산성 개선, 부의 증대 측면에서 탁월함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뮤얼스는 최전방인 통화 정책이 대부분 경기 순환 주기에 맞춰 조절됨으로써 경제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럼에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 저금리 정책만으로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으리라고 확신한다. 의회가 저금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양책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 구제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궁전에서 뒷방으로 추방되어 오랫동안 망각된 듯 보였던 케인스에게 집사의 제복을 입혀 궁전의 정돈을 맡겨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장과 정부. 두 저자는 거시경제학의 목표가 안정성이 아니라 근로자당 생산량을 끌어올려 생활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장이 일어날까? 저자들은 성장의 네 바퀴를 인적 자본, 천연 자원, 자본 기술 역량과 혁신으로 본다.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에 따르면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맨 처음과 같은 형태의 공장을 더 짓거나 같은 방식으로 경작하는 농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정 상태에 진입한다. 경제 규모는 커질지 몰라도 생활 수준은 개선되지 않는다. 생산성과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의 심화 1인당 자본량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과 기술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는 신기술을 발명하고 적용하는 선두에 서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뒤처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세뮤얼스는 경쟁 때문이라고 말한다.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면 기업이 시대를 선도해야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적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 성장은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의 믿음처럼 단순히 기업을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이 지닌 현실적인 결함을 감안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서 비롯된다. 신성장 이론은 기술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간 시장의 힘, 제도, 공공정책이 결합된 환경에서만 경제 전반을 이롭게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발명으로 큰 이윤을 거둘 수 있지만 기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정부의 연구기금 제공과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성립 없이는 대부분의 혁신과 연구가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케인스가 말한 기업의 정신이 도처에 존재하지만 성장과 생산성 유지가 뿌리 내리려면 반드시 좋은 정부라는 토양이 필요하다. 폴 A. 세뮤얼슨과 윌리엄 노드하우스 더 알아보기. 폴 A. 세뮤얼슨은 1915년 미국 인디애나 게리에서 폴란드 출신 유대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한 새뮤얼스는 16살에 시카고 대학교에 입학해 밀턴 프리드먼과 조지 스티글러 등과 같이 수업을 들었다. 1936년에 석사학위를, 1941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에서 조지프 슌페터와 케인스 악파인 엘빈 한센의 지도를 받았다. 1940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조교수로 임명되어 죽을 때까지 재직했다. 1947년 데이비드 웰즈상을 받은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경제 분석의 기초 파운데이션 오브 에커나믹 어널러서스를 출간했다. 같은 해 미국 경제학회로부터 40세 미만의 뛰어난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다. 미국 재무부, 연준은행, 대통령 등의 자문을 했으며 196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존 F 케네디를 하이아니 스포트의 해변에서 지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중과 소통하려는 열망이 강해 1966년에서 1981년까지 뉴스위크에 칼럼을 기고했다. 1970년 두 번째 노벨 경제학상을 미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아이가 셋 있는 상황에서 삼둥이가 태어나자 돈이 필요해 새뮤얼스의 경제학을 썼다고 한다. 2009년에 세상을 떠났다.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1941년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독일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1963년 예일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예일 대학교 조교수가 되었고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77년에서 1979년 카터 대통령 행정부의 경제자문과 2014년에서 2015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의장 및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폴 앤서니 새뮤얼슨과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새뮤얼슨의 경제학이었습니다.